부동산 그리고 주가의 바닥, 이것은 환율이 정답이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과 주가의 바닥과 고점, 정점, 저점, 바닥을 알려면은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환율을 보면은 정답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한 4일 정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당분간 한 4일 정도를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동산과 주가, 뭐 주식 이런 뭐 대회를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런 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하거나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이 방송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지금 방송을 못했는데,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간략히 한 10분 정도만 해서 요약을 해서 부동산 주가의 바닥, 지금 매우 여러 번 했습니다. 환율이 정답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 지금 이 국면이 정말 바닥인가? 환율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답지로만 이때까지는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분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지를 다 드렸는데 이 돌아온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전혀 효과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좀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했죠. 모든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시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쉽게 말해서 콩나물도 있습니다. 콩나물. 여러분들 뭐 부동산, 우리 지금 아파트 하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뭐 주식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뭐 여러분들 다 있는데, 하다못해 콩나물도요. 콩나물 시세도 이렇게 정점과 정점이란 곳과 저점이란 곳을 계속 오고 갑니다. 시세라는 거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생물입니다. 생물. 흐리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점과 고점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지금 오름과 내리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런 저점에서 회복하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국면만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쉽죠? 이게 A라는 국면이라 칩시다. A라는 국면이라 치면은 이 국면만 하면 돼요. 그럼 내려가는 국면은 뭡니까? 이거는 B라는 국면을 칩시다. 이거 내려가는 국면이 B라는 국면이죠. 이때는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B라는 국면에서 투자를 합니다. A라는 국면에는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최고의 전문가들 때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죠?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 100가지의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100가지. 대략 100가지 해서 200가지 정도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납득이 갑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돈을 뭐 엄청 프리미엄 회원을 주고 뭐 엄청 돈을 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자, 이 정점 두 국면이 오잖아요. 100가지에서 200가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A라는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시장의 방향은 더 올라간다. 주가 4,000포인트 간다. 뭐 3% 방송, 연불리 방송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주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대략 제가 그냥 예시만 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점에 왔어. 이제 또 저점에 왔어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영원히 올라가거나 영원히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오고 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저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가지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100에서 대략 200까지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네, 당위성이들이 생겨요. 그 당위성들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여러분들 뭐 방송에 나오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교수, 무슨 전문가, 무슨 다 얘기하죠. 내년이 어떻게 되고 지금 뭐 다 죽는다,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뭐 현금을 확보해라, 예금을 넣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모든 상황들이 뭡니까? 악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점이란 국면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예, 이 저점 보이죠? 빨간 줄, 네, 동그라미. 이 저점에 이르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몇 월 며칠 해서 지금 주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네, 주식도 지금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다 얘기 드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점에 근처에 이르게 되면은 환율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저점과 전점, 부동산은 주식은 무조건 환율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은 소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든가 중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달러 뭐 결제 수단으로 원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 무조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재작년 말이라든가 작년 초에 말씀드렸죠. 네, 세종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엄청 욕을 들었습니다. 뭐 매일 무슨 5만 가지 다 들었어. 너 사기꾼이라고. 네, 그 다음에 대구가 이제 굉장히 미분양하고 얘기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 뭐 고점이라든가 코스피 고점, 네, 이 더블로 만들고 이 고점 한번 벗기고 무너진다. 이 무너질 때를 어디까지 이 기간을 말씀드렸습니까? 최소 한 수백 번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라고 했죠. 9월까지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등수치죠.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 세종 내려가고 그 다음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대구. 그 다음에 양극화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양극화. 모두가 올라가는 시즌 끝났다. 그 다음에 양극화가 났습니까? 났습니까? 양극화 나죠. 신고가 치는 곳은 나고.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GTX 따라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봄, 여름에 이거 추경 매수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교통이라는 호재는 집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쌍팔년도 80년대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집값이라는 것이 교통에 영향을 받지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GTX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 죽는다. 교통이란 건 뭡니까? 기본이죠.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것을 기본으로 베이스고 잡는 거지 이것을 집값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GTX 따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얘기했었죠. 작년 불장일 때 미분양 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네. 건설사 부도가 난다고 했죠. 건설사 부도가 난다. 조만간에 난다. 건설사 부도가 벌써 2개 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 그리고 롯데라든가 자금 사정 굉장히 안 좋죠. 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뭡니까, 이게? 구독자 안 늘어요. 구독자 그대로예요, 구독자. 왜? 사기꾼이거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사기꾼이에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는요, 올라가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해준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뭐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 시스템이란 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 봐도 그래요. 지금 와서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이 국면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하락을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저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상승만 얘기했던 사람이죠. 대부분 보면은. 근데 저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대. 이거 다 죽는데.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꾸로 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도 보시면은 보세요. 네. 자, 지금 최고점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2023년부터 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가난이 온다. 네, 전 세계 경제 위기 온다. 지금 보세요. 네, 그래서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 대표적인 이 사람 제가 몰라요. 대표적인 로고 모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추앙받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행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지금 잘못 얘기한다. 하락 기간이 어떻게 되고 제가 뭐 어떻게 된다. 반전이 되고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 있는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처음 겪는 역대급 경제 위기 한국이 제일 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이 최고점이죠. 제가 작년 1월
그래 주식 계좌 다 없애라 그랬죠. 그다음에 어떻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까? 전고점 벗기고 무너진다고 했죠. 이게 9월까지 빠진다고 했죠. 무조건 9월까지는 하락 기간이라고 했죠.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가 사람들은 무엇이죠? 이 얘기란 거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렌드라는 거 중요하죠. 트렌드. 4대 요소를 반드시 알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게 트렌드가 뭡니까? 추세죠.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추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타게 되면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항상 주목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뭡니까? 다이버전스. 디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두 가지 뭡니까? 두 번째 힙소. 그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페일러. 예, 페일러 실패. 힙소는 속임수고 페일러는 실패고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반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반전. 추세가 완전히 반전한다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끝까지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가 탑니다. 못 들어가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1,400원 안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환율이에요, 환율.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무조건 환율입니다, 환율. 자, 이거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주가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면 이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최저점.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 여기서 삼성전자 고점 찍고 여기서는 주식 계좌 없애라.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전고점 한번 벗겼다가 무너진다고 했죠. 그다음 이 내려가는 기간이 언제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이 내려가는 기간 한번 보세요. 10월이죠, 10월. 이 내려가는 기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까지 무조건 내려간다고 했죠. 9월 달.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왜 내려가냐는 겁니다. 왜? Why? 이거 분명히 아시라고 했죠. Why? 이 왜 내려갑니까? 그 답이 뭐죠? 네, 이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거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기업이 어떻게 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업황이.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만듭니까? 그냥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내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뭐 호황이 되고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네, 이게 뭡니까? 환율이에요, 환율. 원달러 환율. 이 환율이 내려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주가 폭등하죠. 주가 폭등. 안 그렇습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 있죠. 거꾸로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이 뭡니까? 주가 폭락이에요. 주가 폭락. 그러면 이전에 한번 볼게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환율 올라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기간. 주가 내려갑니다. 거꾸로예요. 여기서 보시면 2016년입니까? 2016년부터 2018년도죠. 2016년 고인인데 2016년부터 2018년도 여러분들이 환율이 내려가죠. 안정이 되죠. 주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주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럼 2016년부터 2018년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 또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네. 2016년부터 2018년도가 언제입니까?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여기죠. 주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했죠.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려가죠. 자, 이렇게 모든 이유를 딴 게 좀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환율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죠. 문제는 이게 꼭지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무슨 뭐 한국 경제가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 뭐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고 경상수지 뭐 여러분들이 뭐 거시경제지표 뭐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그거 알 수 있나? 거시경제지표 중에 환율 요거 하나만 보면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겁니다. 이게 과연 꼭지냐 이거예요. 꼭지. 이게 바로 꼭지다. 이 꼭지라고 한다면은 무엇입니까? 이미 저점은 나왔다는 겁니다. 꼭지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국면이 되겠죠. 이런 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잠깐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겠죠.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갔다가 이게 꼭지인 줄 알았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무너진다. 이러면 여기가 정말 꼭지,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주가의 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 부동산은 어찌 됩니까? 부동산은 항상 뭡니까? 후행을 합니다. 후행. 길게는 3년 후에 후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다 올라가는 시기는 저는 10년 후에 나타난다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고 모든 부동산이 내려가는 시기는 끝났다고 제가 1년 한 2년 전부터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자, 캔들에 보면은 무엇이 캔들이 나타났죠? 네, 양음. 아, 이런 또 고급 또 기술을 제가 또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양음. 캔들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바닥을 칠 때는 뭡니까? 주가 바닥 내려오죠. 네, 그럴 때는 음양. 예. 음양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양음으로 나왔습니다. 캔들상으로는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주가를 보시면은 이거죠. 일단은 기간상으로 여러분들 잠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기간상으로 보면은 대등 수치에서 최소한으로 기간을 채우긴 채웠습니다. 9월까지니까. 최소한으로 하락을 해야 될 기간은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정말 바닥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무너졌어. 자, 만약에 여기서 많이 무너졌는데 환율이요. 네. 주가는 전저점을 깼는데 환율이 전고점입니다. 거꾸로니까 전고점을 깨진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짜 하락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매수. 아시겠습니까? 예, 기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구름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구름대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이 반대 구름이죠. 그러니까 양운이라는 구름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위로. 이렇게 양운이 이렇게 위로 단이 이렇게 펼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선행스팬 1, 2에서 네,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네, 잠깐 보시면은 왜 안 되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일목균형표. 네, 여기서 균형표를 보면 구른을 이제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예, 라인을 보면은 전환선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선행스팬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 2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을. 네. 구름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상적인 구름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반대 구름이라고 합니다. 양운이 위로 펼쳐야 되겠죠. 선행스팬 1, 2가 펼쳐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행스팬 1, 2가 역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운의 구름이 위로 펼쳐야 되는데 양운이 밑으로 가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추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추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반대 구름 나고 여기도 반대 구름. 이 타이밍에 한 번은 뭡니까? 한 번은 이런 선행스팬 1, 2가 정상적으로 정비엘로 가면서 이 양문이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매가 과연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내년도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이걸로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주가에 있어서 정상 양운에 있는 양운이라고 합니다. 양운, 구름의 양운이 정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또 무너질 겁니다. 한번 세게 무너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무너져서 만약에 투매가 나왔는데, 네, 투매가 나왔는데 환율은 전고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투매가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율이 전고점을 벗겨버렸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올라버렸어요. 전고점을. 그런데 주가는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저점 위에서 있어요. 만약에 환율은 전고점 벗겼는데 이 주가가 자체가 전저점 밑에 있다. 전저점 위에 있다 그러면은, 전저점을 아직 안 깼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만간에 또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이해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양운은 한 번씩 반드시 깹니다. 이거 반드시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주가가 전저점을 여기서는 기간을 반드시 채웠기 때문에, 대등 수치에 따라서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미 저점이 지나갔다 라는고 하더라도 이미 저점은 형성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50%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모든 키는 무엇이 갖고 있습니까? 환율이 갖고 있습니다. 환율.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환율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율이 가지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국면, 이 내려가는 국면이 있죠. 네, 이 내려가는 국면에서 모든 키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받는 것은 주식이고 두 번째 받는 것은 그것이 기간이 2년이든 아니면 1년이든 6개월이든 혹은 3년이든 아니든 네,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에 후행을 하면서 반드시 부동산을 움직이는데 자, 부동산이 움직인다. 모든 부동산이 움직이는 시기는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부동산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희소성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모래사장에 여기 전부 흙입니다. 흙. 근데 강세장이 나왔어요. 부동산이 아주 좋은 장이 났습니다. 강세장이라고 하죠. 강세장. 이 강세장에는요 다이아몬드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싸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약세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약세장. 우리가 약세장에 이르게 됐죠. 약세장에 이르게 되면은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찾는 것이 희소성입니다. 이게 부동산 게임이에요. 약세장에 이르게 되고 시세 하락장에 이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의외로 많아요. 찾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무엇이냐? 이 다이아몬드가 제 값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강세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약세장에 하는 겁니다. 약세장에서 다이아몬드 찾는 게임이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희소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대체제가 있냐 없는 거죠. 여기서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네,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희소성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임장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임장. 여기는 임장으로 다 끝난 겁니다. 한 번만 가보면 돼요. 한 번만. 여기는 정말 희소성이 있구나. 그런데 임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단체로 갑니다. 사람들 뭐 도시락 싸들고 그 짓 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은 안 보입니다. 희소성이란 건. 자,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서 희소성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혼자 좋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좋다고 생각해야 이게 좋은 겁니다. 내가 여기 살면 너무 좋다. 여기 사는 게 너무 편하다. 그거 자기 혼자 생각일 뿐이죠. 자, 여러분들이 냉정한 마음으로 임장을 가다 보면은 희소성은 반드시 보인다. 다른 입지와 다른 뭔가가 있다. 그 희소성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교통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GTX는 이건 따라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던 이유. 그리고 GTX가 좋다고 해서 사라고 붙이기로 유튜버들 전문가들 이거 다 사기꾼이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정여름이 오기 전에 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뭡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찾는 거다. 강세장에는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한두 개밖에 없어요. 못 찾아요. 너무 비싸. 약세장에 이르러야지 그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개 있는 거 찾는 거하고 모래사장에 한 50개, 100개 던져놓고 찾으라는 거하고는 확률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잘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하시고 자, 한국 경제에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환율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금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